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최강욱의 판결이 오는 18일 날 나옵니다. 오늘 15일이니까 3일 남았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심 3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강욱의 국회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이 재판은 2021년도 1월 달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무려 2년 8개월이 걸린 겁니다. 조국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최강욱도 그렇고 김명수 사법부가 질질 끌어가지고 김명수 퇴임 직전에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고 저는 합의체에 넘겨진 겁니다. 원래 서부에서 4명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걸 다시 저는 합의체에 넘겨져 가지고 13명이 판단하게 되는데, 물론 대법원장도 여기 13명에 포함이 되고 또 13명의 판사의 이 판단이 최강욱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데, 이 최강욱과 관련해서 1심, 2심 모두 다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 최강욱이 마찬가지로 1심, 2심처럼 최종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것인지 이게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최강욱의 사건은 작년 6월에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김명수가 퇴임하기 6일 전에 최종 재판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6일 전에 재판을 연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서 이 김명수가 최강욱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저는 합의체에 넘어와 있는데 지금 대법원의 재판관 구성원이 13명인데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인데 보수와 중도가 7명이고 진보가 6명인데 중도가 지금 2명이 여기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2명 중에 진보 6명에다가 중도 1명이 진보 편에 손을 들어주면은, 말하자면 최강욱의 손을 들어주면은 최강욱은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그래서 김명수가 나가기 전에 최강욱에게 이런 선물을 하고 나갈 것이다 하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대부분의 저는 합의체 표결로 2심에 파기 환송될 경우에 조국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그 근거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강욱 재판은 애초 대부분 일부에서, 그러니까 소부에서, 자 여기는 소부에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경미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오경미도 김명수와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오경미는 이 재판을 1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지난 6월 달에 저는 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합의체로 넘기는데 1년이 걸렸다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재판을 처음부터 질질 끌어가지고 깔아뭉갰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2년 8개월까지 끌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부에서 재판관 4명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건을 저는 합의체로 넘기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최강욱 건을 보면은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판사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각을 해버리면 끝난다 하는 겁니다. 거의 1년 넘게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끌고 오다가 이 김명수가 이제 퇴임하는데 한 9일 남았습니다. 자, 김명수가 퇴임 직전에 바로 김명수가 개입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이 직접 판결을 하게 됩니다. 지난 6월 달에 대법원 소부에서 저는 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더 지체가 되었습니다. 소부는 대법관 4명이 판결하게 되고 저는 합의체는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3명 판사 중에 소수 의견, 다수 의견 이렇게 해서 표결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대부분 저는 합의체 쟁점은 조국 부부의 자택에서 나온 PC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이 핵심입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가 2019년 8월 달에 자신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에게 교체와 은닉, 즉 숨기도록 지시했는데, 그런데 김경록 씨는 이를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강욱이 조국 아들에게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그리고 입시 비리 관련 자료, 그리고 정경심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가족 카카오톡 대화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김경록에게 이 컴퓨터를 숨기고 교체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김경록이가 이거를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 최강욱은 재판에서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 압수자인 정경심 씨와 조국의 참여권이 보장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통 압수한 물건은 그 압수를 당한 사람이 직접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재판부는 정경심 씨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한 매체들을 준 것은 김경록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 그래서 처분 권한은 지금 정경심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김경록에게 처분해라, 은닉해라, 뜯어내든 지우든 알아서 잘 처리해라 이렇게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처분 권한은 이미 김경록에게 있고, 김경록이 이거를 검찰에 제출한 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최강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는데, 그런데 김경록의 하드디스크는 다른 사건의 확정 판결 증거로도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씨 1심, 2심, 3심 재판과 조국이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이 1심에서도 동양대학교 휴게실에서 나온 PC와 함께 증거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대부분 저는 합의체 이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다시 따져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돌려봐도, 그리고 1심, 2심 모두가 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고, 그래서 그 안에 최강욱이 인턴 확인세 가짜로 쓴 게 나타났고, 정경심이가 그때 사모펀드에 가입한 문제, 그 가족끼리 카카오톡에 대화한 내용의 핵심 증거가 거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증거가 있으니까 정경심이가 김경록 보고 빨리 이거를 처분해라, 없애라고 했는데, 김경록은 이거를 없애지 않고 검찰에 갖다 준 것은 본인의 죄도 그렇지 않다라고 입증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 재판은 김명수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는 24일날 퇴임하게 되고, 최강욱 재판은 18일이니까 퇴임하기 전 6일 전에 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의 최강욱 재판뿐만 아니라 김명수 체제 하에서 조국 재판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이 불법 개입 관련 이 재판에서도 질질 끌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왔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 재판에서도 3년 8개월 만에 검찰에 구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재판도 지금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 봐주려고 이렇게 깔아뭉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강욱 건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간지 1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소부에서 4명이 합의하는 상황에서 이 건을 저는 합의체로 넘긴 것도 시간을 끌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자, 김명수가 사퇴하기 전에 마지막 최강욱 건을 최종심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 이 내용들이 널리 알려져 있고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명수가 만일 이 재판을 뒤집어 놓으면 김명수는 그야말로 아마 본인이 퇴임한 후에 바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건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몸이 아파서 사표를 써도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렇게 탄핵하자고 야단인데 내가 사표를 받아주면 무슨 소리를 듣겠냐, 이렇게 김명수가 말했는데,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들었던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거를 녹음을 해버렸습니다. 하도 사표 소리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김명수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김명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그 관련된 서류들을 국회에 보냈는데 그 거짓 문제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김명수가 사퇴하고 나면은 바로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에서 최강욱은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거의 임기를 다 채웠다고 봐지는 겁니다. 자, 거의 다 채웠다. 그러니까 불과 7, 8개월 남겨놓고 판결이 나는데 최강욱의 배지가 떨어질 것인지 그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1심, 2심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특별하게 바뀔 게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 김경수가 최강욱에게 이 선물을 마지막으로 안겨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욱은 그동안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일개 법무장관 이러면서 깐죽거린다, 온갖 비판을 쏟아냈던 최강욱. 자, 이 최강욱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콤플렉스가 있는 것 아닐까. 또 본인도 서울대를 나왔는데 좀 말하자면은 그 서울대 동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강욱 같은 경우는 번듯하게 검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해가지고 검사 한번 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의혹들,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가 아닐까.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감사도는 조국이 청와대에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최강욱을 갖다가 민정수석실 그 안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 이 그때 직함을 줬거든요. 막강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자기를 당겨줬으니까 끝까지 조국에 대해서는 최강욱이가 충성할 걸로 보이고, 또 최근에 들어가지고 조국이 북콘서트를 할 때마다 최강욱이 나타나가지고 자, 이 조국을 도와주고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최강욱이 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고, 여기에 대해서 징역 8개월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 바로 실형을 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중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자, 이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최강욱은 그야말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최강욱의 심판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일이니까 3일 남았습니다. 과연 김명수가 최강욱에게 마지막 선물을 안겨줄지 아니면 제대로 준엄한 공정한 재판을 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